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물리적 인자치료 및 실습, 당뇨병성 족부병증, 일명 당뇨병의 발표에 대해, 당뇨발에 대해 발표하게 된 엄태준이라고 합니다. 순서는 당뇨발과 이온도입법으로 진행됩니다. 당뇨병성 족부병증이란 당뇨병 환자의 발에 생기는 모든 문제를 말합니다. 발 궤양이 가장 대표적인 문제로 발 궤양은 발의 피부 또는 점막 조직이 헐어서 생깁니다. 당뇨병으로 인한 혈관의 파괴는 평소 혈액의 공급이 발로 잘 안 가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발의 미세 손상만으로도 정상적인 염증 반응의 치료기가 나타나지 않고 세포가 죽어 썩게 되는 괴사가 점점 위로 진행됩니다. 그로 인해 발가락의 전체 괴사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약 15에서 25%는 일생 동안 한 번 이상 발 궤양을 앓게 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의 경우 감염에 의한 합병증이 발생합니다. 심지어 당뇨병으로 인한 발 궤양을 한 번 앓고 나면 재발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대부분의 당뇨병성 족부병증은 매우 작은 문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초기에 제대로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중등도 이상으로 감염이 동반된 발궤양의 경우 약 20%는 발의 일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는데 이 중등도 이상의 발궤양과 절단 수술이 환자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킵니다. 다음은 당뇨병성 족부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입니다. 당뇨병 환자에게는 말초신경병증이 나타납니다. 감각신경에 이상이 있는 경우 이상감각이 나타날 뿐 아니라 통각, 온냉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감각의 저하로 이물질에 의한 상처나 발에 맞지 않는 꽉 끼는 신발 등으로 인해 압력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발에 상처가 생기기 쉽고 상처를 발견하는 것이 늦어지게 됩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운동신경 손상이 발생하면 발의 작은 근육에 영향을 주어 위축, 약화, 발가락, 발 등의 기형, 제한된 관절 이동성과 더불어 운동마비가 나타나며 아킬레스건 반사의 소실이 초기 징후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앞서 말한 감각신경의 마비와 운동신경의 마비가 함께 생겨 불안정한 보행을 수반하는 발 하중에 불균형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는 신경병증 및 발바닥 압력 부하로 증가로 인해 가다각화증이 발생하고 궤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성 신경변증은 자율신경에도 이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변증은 발환운동 마비에 의해 땀의 분비 기능이 저하됩니다. 더 깊은 피부층의 혈액 관류가 증가하여 피부 과열로 이루어지고 기능장애 발환은 가습 부족과 증발에 의한 냉각을 유발합니다. 제 시간에 감지되지 않는 부상, 관절의 제한된 이동성 및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과 관련된 하지의 기형과 결합하여 피부의 균열, 염증 및 조직괴사가 유발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당뇨발 궤양의 발달로 이어집니다. 또한 자율신경병증의 결과로 내측동맥경화증, 피부 두께의 변화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내측동맥경화증의 경우 산소와 영양소 공급에 문제가 생겨 궤양의 위험이 2배 더 높고 절단의 위험은 3배 더 높습니다. 말초동맥 질환은 당뇨발 환자의 약 30%에서 발견되는 하지의 죽상경화성 폐색성 질환을 특징으로 하는 혈관 상태입니다. 동맥이 막히고 좁아지는 점진적인 악화가 진행되며 미세순환 내 염증이 지속됩니다. 이 외에도 모세혈관이 두꺼워져서 모세혈관의 탄력성을 제한하여 허혈을 유발합니다. 멘케베르크 경화증도 죽상경화증의 협착 단계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말초동맥 질환 당독으로는 당뇨발의 원인이 아니지만 말초신경병증, 발기형, 피부건조, 외상, 앞서 말했던 감염 등 여러 위험 인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손상을 악화시켜 당뇨발 궤양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평가입니다. 치료사는 환자의 정상 피부와 비교하여 이상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리와 발의 피부, 특히 등 쪽, 발바닥, 안쪽, 측면, 뒤쪽 표면의 유관 검사를 포함해야 하며 각 발톱을 면밀히 검사해야 합니다. 피부의 껍질이 벗겨지는지, 발가락 사이의 진물음 또는 갈라짐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들이 악화될 경우 검은색 피부 괴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보행 시에는 가스트록네미우스와 솔레우스의 비정상적인 프레셔 패턴, 불안정성, 타이트니스 등을 관찰해야 합니다. 촉진 시 발등 동맥, 뒤중강 동맥, 오금 동맥, 그리고 얕은 넛다리 동맥들의 맥박이 잘 뛰는지 확인하고 피부 온도 이상이 있는지도 관찰해야 합니다. 환자의 신경학적 상태를 알기 위해 말초신경병증의 검사를 사용합니다. 검사에는 깊은 힘줄 반사, 진동감각 검사, 모노필라멘트 압력 감각 검사, 두점 식별 검사 등이 있습니다. 혈관 검사로는 일반적으로 발목 상완지수나 발가락 상완지수 및 절대적 발가락 압력을 계산하여 평가합니다. 발목 상완지수는 말초연관 질환을 배제할 때 유용합니다. 방사선 조사의 경우 당뇨발은 골수염의 문제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합니다. 근본적인 골수염, 피하 조직의 공기 존재, 근본적인 골절 징후 및 이물질의 존재를 찾기 위한 일반 엑스레이가 포함됩니다. 골수염이 의심되는 경우 MRI가 가장 선호되는 검사라고 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분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근하는 궤양 깊이, 농양, 골수염, 관절 폐혈증 존재에 초점을 맞추지만
허열 또는 신경병증의 전도를 특성화하지 못합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에는 허열의 존재를 문서화하는 부가적인 이점을 제공하며 결과를 더 잘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의 보존적 치료로는 드레싱, 혈관 확장제, 상피세포 성장인자, 고압산소 치료, 음압 치료가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는 절단이 있습니다. 수술 전 2, 3주 내에 창상 치유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실패하고 악화될 시 이제 절단을 진행합니다. 다음은 이온도입법입니다. 이온도입법은 직류 전류를 사용해 액체, 겔, 연고 형태 이온화된 약물을 패드에 발라 피부 또는 점막 안으로 침투시키는 방법입니다. 약물이 극성을 띠는 이온화된 형태로 전극의 같은 극성의 패드에 적용해 반발이 일어나고 피부 안으로 침투하게 됩니다. 전리된 약물에 직류 전류를 통전시키면 약물 이온이 전기적으로 활성화되어 조직 단백 및 혈전 단백과 결합하지 않고 조직 내에서 지속적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표적 조직까지 효율적으로 도달하여 국소 부위에서 양리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는 약물을 외용하는 것보다 더 깊이 침투되고 피하 주사와 비슷하게 깊이 침투됩니다. 아래의 그림은 이온 도입법의 원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양극 이온은 양극 전류의 영향으로 밀리고 음극 이온은 모이게 되는 모습입니다. 토끼 실험을 보면 두 마리의 토끼를 직렬 회로망에 두고 서로 전류가 잘 흐르도록 한 후 첫 번째 토끼에는 양극 전극과 경련제인 스트리퀴닌 이온, 두 번째 토끼에는 음극 전극과 북극물인 시아나칼륨 이온을 바른 전극을 연결합니다. 직류 전류를 통전시켰을 때 첫 번째 토끼는 강축성 경련, 두 번째 토끼는 시아나이온 중독 증세로 죽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반대로 전극의 극성을 변경하면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감자 실험은 감자에 아요딘과 칼륨 용액을 넣고 좌측에 양극 전극, 우측에 음극 전극을 연결합니다. 이때 직류 전류를 통전시키면 좌측 양극 전극 쪽에 아요딘 음이온이 이동하여 감자가 파랗게 변합니다. 두 실험은 전하를 가는 이온 약물은 전류를 이용해 피부의 심층에 주입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이온 도입 치료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이온 농도, 전류 강도, 약물 이온 전도도, 전기화학적 성질, 그리고 전극과 통전 시간이 있습니다. 이온 도입 치료에 또한 이온 이동수, 침투 깊이, 이온이 피부에서 다른 물질 또는 침전물과 화학적으로 결합하는지의 여부, 이온이 모세혈관 혈류를 타고 이동하는지 여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약물량은 전류 강도, 통전 시간, 약물 이온의 전기 화학량에 따라 결정합니다. 이온 도입 용량은 전류 강도 곱하기 치료 시간을 고려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전류의 강도는 개사된 피부를 고려해 0.1에서 1mA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온 농도가 너무 높으면 이온들이 서로 경쟁하려고 하고 침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도는 1에서 5% 정도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침투 깊이는 1mm 이하 진피층까지만 침투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연구에서는 근육층 1cm까지도 가능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다음은 장점입니다. 장점으로는 주사에 의한 통증, 불안감이 없고 부작용이 적다. 간의 초회 통과 효과를 피할 수 있다.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표면 조직에 약물을 전달한다. 투약이 어려운 경우도 쉽게 적용한다. 필요시 약물 투여 중단이 쉽다. 유해 혈중 농도의 유지가 가능하여 환자의 수농도를 높일 수 있다. 외부 전이차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온의 가속 이동을 촉진하기 때문에 약물이 더 깊이 침투가 가능하다. 안전하고 높은 경피 효율 및 적용이 단순하다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적응증입니다. 적응증은 약물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각종 염증, 다한증, 통증, 근육경련, 붓기와 부종 감소, 체내 칼슘 침전물 감소, 흉터 조직, 암의 국소 치료, 혈액순환 증진, 감염 방지나 외상, 화상 등에 적용합니다. 다음은 금기증입니다. 금기증은 최근에 생긴 상처, 피부 이식 또는 흉터, 암, 감각마비 환자, 개방상처 조직, 임산부, 눈과 목돔의 팽대부, 심장질환이나 피스메이커 착용자, 혈전증, 색정증, 간질 또는 발작 병력 환자, 금속 삽입물 등의 전기인자 치료의 금기와 비슷합니다. 다음은 논문입니다. 피부경이 없는 환자와 있는 환자에게 이온도입법을 적용하는 논문을 조사했습니다. 아래에 보이시는 것이 각 논문의 제목입니다. 프로스타사이클린 유사체인 트레프로스티닐의 피부 이온도입법은 당뇨병성 복사뼈 부위의 미세혈관 혈류량을 증가시킨다와 허혈성 피부궤양을 치료하는 아연 이온도입법입니다. 먼저 피부궤양이 없는 당뇨 환자에게 도입할 수 있는 이온도입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건강한 자원봉사자 12명과 제2당뇨병 환자 12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실험자들은 온도가 조절되는 방 안에서 피부 혈류량을 측정하고 반대쪽 팔은 혈압을 기록하였습니다. 실험자들은 프로스토사이클린 유사체인 트레프로스티닐 1mg/ml 용액과 염화나트륨을 희석해 0.1mg/ml 250 마이크로몰 용액을 사용했습니다.
트레플로스티닐 용액은 피부 혈류량을 수정하는 효과가 있고 염화나트륨 용액은 비특이적 축석 반사 혈관 확장을 탄 이온수보다 더 유도한다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희석제로 선택되었습니다. 30분간 적응 후 2개의 타원형 피부 부위에 정맥을 피해 오른쪽 복사뼈 복부에 그림처럼 표시했습니다. 레이저 스페클 조영수를 사용해 5분간 기준 피부 혈류량을 기록했고 2개의 타원체 AGCL 전극을 1.5ml의 트리프로스티닐 또는 염화나트륨 용액으로 적셔 사용했습니다. 전극은 표시한 부분에 배치하고 전기 상기 음극은 10cm 거리에서 고정된 분산형 전극에 연결된 상태로 양극에 연결했습니다. 강도는 40mC per cm 제곱에서 이온 도입법을 두 부위에 동시 적용합니다. 지속적으로 전압을 기록하고 피부 저항을 추정합니다. 논문의 실험 결과 건강한 지원자는 트레플로스티닐은 염화나트륨에 비해 피부 혈관 전도도에 상당한 증가가 있었고 최고점 플럭스는 트레플로스티닐 이온 도입법 종료 1시간 후에 얻어졌고 플럭스는 이온 도입법 종료 6시간까지 기준선보다 높게 유지됐습니다. 아래 보이는 게 기준선이고 위에 보이시는 게 이 파란색 선이 이제 실험한 환자들한테 나타나는 선입니다. 트레플로스티닐은 나와 있는 영역에서 과혈증을 유발했지만 피부 저항성은 두 피부 부위 사이에 차이가 없었습니다. 당뇨 환자 또한 트레플로스티닐이 더 증가했고 최고점이 종료 후 30분에서 1시간이라는 점과 과혈증을 유발한 영역의 크기에서 차이가 있었다는 것 외에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250 마이크로몰 트레플로스티닐의 피부 이온 도입법은 부작용을 유발하지 않고 건강한 자원봉사자 및 당뇨병 환자에게 복사뼈 영역의 미세혈관 혈류량을 증가시켰습니다. 다음은 궤양이 있는 당뇨 환자에 대한 논문입니다. 치료 목적은 상처를 깨끗하고 감염되지 않게 유지하는 동시에 치유를 촉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용 약물인 산화아연은 소독이나 조직 치유를 할 때 사용되며 피부염, 피부궤양, 습진에 이용되기 때문에 선택되었습니다. 환자는 당뇨병과 말초혈관 질환에 따른 양쪽 무릎 아래 절단 수술을 받은 71세 남성이었습니다. 절단 후 8개월 양쪽 경골 벼에 궤양이 나타났습니다. 치료 순서는 각 치료 전에 궤양 소독 후 국소 혈액 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베타딘을 첨가하여 치료합니다. 활성 전극의 기초가 될 피부 부위에 산화아연 0.1몰 용액을 수량 마사지, 연고로 덮인 부위에 위에 수돗물에 젖은 거즈 패드 2개를 넣고 6 곱하기 6cm 활성 전극을 환자의 궤양 바로 근처에 위치합니다. 그 다음 8 곱하기 8cm 분산 전극은 처리 중인 다리 원이 후방 측면에 배치하고 다시 추측한 거드 패드 2개를 전극 사이에 놓습니다. 환자의 피부각 전극은 환자의 피부에 맞게 충분히 수능적인 알루미늄을 구성합니다. 각각의 전극은 고무붕대로 고정한 뒤 활성 전극은 리드에 의해 전전압의 양극에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분산 전극은 음극에 연결되었습니다. 환자의 각 궤양은 일주일에 6일씩 하루에 2번 15분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각 처리 세션에 대한 직류 강도는 4에서 5mA였습니다. 결과를 보면 궤양은 총 20일 동안 치료되었고 상처들의 표면적은 왼쪽은 15.4cm 제곱, 오른쪽 7.7cm 제곱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치료 전 측정치와 비교했을 때 왼쪽이 98.7%, 오른쪽이 99.5%의 폐쇄율을 보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연은 조직의 활발한 성장과 회복에 필요하고 아연이 특정 효소 시스템에 통합됨으로써 상처 부위의 단백질과 핵산의 합성을 촉진했습니다. 아연 이온은 이온 도입에 의해 신체 조직에 도입될 때 항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환자의 케이스입니다. 환자는 나당뇨 35세 여성, 2022년 10월 20일에 2형 당뇨를 진단받았습니다. 그리고 당뇨발을 갖고 있습니다. 당화 혈색소는 보시는 것 같이 높고 중성지방도 꽤 높습니다. 주호소는 발이 시리고 저리고 화끈거려 보행이 불편합니다. 궤양은 없지만 당뇨발로 인해 이성감각과 불편함이 있습니다. 다음은 환자에게 시행할 검사입니다. 첫 번째로 혈액 검사입니다. 8시간 전에 금식 후 혈당을 잽니다. FPG가 100mg 이상 126mg per 데시리터보다 작고 당뇨병이 의심되는 경우 OGTT를 수행해 추가적으로 검사합니다. 앞서 말한 ABI도 사용해 검사할 것입니다. ABI는 발목의 수축기 혈압을 상완의 수축기 혈압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혈압 측정은 환자가 약 10분 동안 슈파인 자세로 안정을 취한 후에 측정합니다. ABI의 정상 범위는 0.9에서 1.4 사이입니다. 방법은 일반적으로 리바로치 혈압계를 발목에 두고 도플러 탐침을 레트로말레올라 포스와 45도에 두고 신호로 후방경으로 동맥을 찾습니다. 안 보이면 발등으로 찾아도 됩니다. 그 다음은 일반 혈압 측정처럼 신호가 사라질 때까지 팽창 후 나타날 때까지 수축합니다. 이 시점에서 압력값은 기록됩니다. 동일한 절차로 상한 동맥도 측정합니다. 그 외 초음파, 혈관 조형, 트레드밀, MRI 등을 시행합니다. 당뇨병성 발 상처가 있는 환자를 평가할 때 앞서 설명했던 피부, 혈관, 신경 및 근근격 소견과 신경병증을 평가합니다.
당뇨병에는 완치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를 따로 잡지 않고 환자의 증상 완화와 관리를 위하여 이러한 방법들을 실시할 것입니다. 에르고미터는 유산소 운동으로 매일 시행해줍니다. 강도는 최대 산소 섭취량 40에서 50%로 하고 워밍업 5분, 본운동 20분 또는 10km를 하고 5분간 정리 운동을 합니다. 고정식 자전거는 안정상에 의해 도움이 되며 날씨와 관계없이 운동할 수 있습니다. 훈련 전에 환자에게 적절한 운동 부하와 운동 수행 규칙에 대해 개별적으로 지시해야 합니다. 환자는 자전거 페달에 발의 앞부분을 올려놓아야 하며 이는 원위 사지 근육에 더 큰 부하를 허용합니다. 운동의 단일 세션은 혈압 조절, 혈당, 운동 중 탄수화물 산화 및 운동 후 지방 산화에 관련하여 유익한 효과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밴드를 사용한 발목 관절 유연성 및 저항 운동은 주 3일, 강도는 0.5mm의 두께의 탄성 밴드를 처음 사용하고 그 후 0.65mm를 사용합니다. 준비 운동 30회, 스트레칭 운동 5초 유지 30회, 근력 운동은 15에 3세트로 합니다. 발목 관절의 근육, 건, 인대, MTP 조인트, IP 조인트의 신장 및 강화 운동을 합니다. 환자는 저축 굴곡, 배측 굴곡, 4번, 외번, IP 조인트 굽힘과 펴, MTP 조인트 모음과 벌림, 굽힘과 펴을 수행했습니다. 노르딕 워킹도 주 3일로 합니다. 강도는 최대 산소 섭취량 40%보다 크게 하고 웜업 10분, 워킹 30분으로 총 40분 수행합니다. 노르딕 워킹은 지구력 및 유산소 운동으로 혈당 조절에 좋고 팔과 몸통 근육을 사용하여 걷는 동안 하지에 가해지는 부하를 상당히 완화합니다. 훈련은 일반적으로 운동 내성, 보행 중 파행 통증 증상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자치료입니다. 간헐적 박동성 공기압박은 빈도는 주 5회 이상, 강도는 60mm 머큐리, 시간은 2시간 30분 적용합니다. 간헐적 박동성 공기압박은 공기 또는 물의 팽창을 이용해 외부 압력을 사지로 전달하여 순환을 증진 및 부종 감소가 목적입니다. 방법은 일반적으로 커프를 채우고 기계를 작동시킵니다. 기계는 환자의 전신 이완기에 가까운 압력값으로 다리에 점진적인 압박을 가한 다음 커프를 빠르게 수축시킵니다. 효과는 혈관 확장을 증가시키고 관류가 개선되고 조직 부종이 감소합니다. 헬륨 네온 레이저는 주 5일 적용하고 화장은 532나노미터, 전력 20mW, 펄스 주파수 25Hz, 출력 밀도 15mW/cm로 설정합니다. 시간은 40분간 적용합니다. 피부 조직의 신진대사 증진, 단백질 합성 촉진, 세포 활성화, 통증 개선을 위해 사용합니다. 다음은 앞서 말했던 트리프로스티닐 이온 도입법입니다. 주 5일, 강도는 40mg, 시간은 80분으로 미세혈관 혈류량을 증가시키는 치료입니다. 이온 도입법의 또 다른 이점은 저강도 전류 자체 효과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외인성 전기 자극은 상처 치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외인성 전기 자극은 프로스토사이클린 방출을 통해 피부 관리를 증가시킵니다. 이는 박테리아 부화와 치유 과정을 늦추는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당뇨발의 관리 방법입니다. 꾸준한 혈당, 혈압 체크, 줄 깊은 관찰, 깨끗이 세척 후 말리기, 건조하지 않도록 보습 로션이나 크림 이용, 양말 착용, 잘 맞는 신발, 발톱 일자로 자르기, 금연, 적당한 온도, 티눈이나 굳은 살 스스로 제거 금지, 다리꼬기 금지, 2차적 세균 감염 예방 등이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